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28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제 토트넘과 팰리스의 경기 라이브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정말 짜증이 나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18위에 랭크되어 있는 강등권 수준의 팀에게 토트넘은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에는 현재 최전방에 1130억짜리 솔랑키 그리고 800억 주고 사온 브레논 존스까지 있었는데, 어제 두 선수는 골을 넣었는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존슨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요, 존슨은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몰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오른쪽 측면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존슨은 정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없자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존슨이었는데, 존슨은 크로스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서 정말 어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토트넘이었고, 존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슨이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고, 제자르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는 수준 높은 시청자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인데요, 브레논 존슨은 인스타를 다시 재활성화시켰는데, 인스타를 활성화시킨 후에 골을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빵골을 넣고 있습니다. 결국 존슨의 인스타 복귀는 실패작이었다, 복귀하면 안 됐다라는 게 현재 정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트넘은 팰리스에게 충격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어제 승리했다면요, 지금 6위에 랭크될 수 있었던 토트넘이었는데 어제 패배하면서 8위에 랭크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만약에 토트넘이 승리했다? 그러면은 토트넘의 영원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아스날과 승점 2점 차이로 좁히면서 4위 싸움도 하고 아스날도 추격하고 운이 좋으면은 리그 우승도 노려볼 수 있었던 토트넘이었는데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엔젤 감독의 토트넘이 이번에 팰리스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정말 엄청난 통계를 또 기록해버렸다는 소식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카리오의 인터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언제 복귀할 것인지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토트넘의 경기가 끝난 후에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지금부터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건데,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실 것도 부탁드리겠고, 구독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무려 65%나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으로, 엔젤 감독은 이번에 팰리스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토트넘은 정말 엄청나게 나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이냐고요? 최근에 원정 13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기준입니다. 2승 3무 8패를 기록하면서 정말 최악의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엔젤 감독의 토트넘이라고 합니다. 39점을 딸 수 있었던 경기에서 승점을 9점밖에 따지 못하면서 원정만 가면 상대 팀들에게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엔젤 감독의 토트넘이라고 합니다. 정말 최악의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엔젤 감독이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통할까요? 그건 아마도 상대 팀들의 엔젤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엔젤 감독의 전술이 들통났고,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 승리를 못 챙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이렇게 또 어마어마한 나쁜 통계를 보여주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통계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4년 최근에 36번의 리그 경기에서 우리는 승점 50점을 얻었고 원정 승리는 3승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최근에 원정에서 너무 못한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을 살펴보면, 콘테는 우리가 그를 해고했을 때 28경기에서 50점을 얻었습니다. 콘테가 갈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콘테가 나가고 싶어 했죠. 근데 엔젤 감독이 초창기에 10경기에서 허니문 이후에 결과가 얼마나 나빴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엔젤 감독의
토트넘은 원정에서 경기력이 너무 나쁘다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저는 매니저를 감독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감독을 바꿔도 해결이 되지 않겠는데 엔제 감독의 이런 원정에서 나쁜 경기력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감독을 훨씬 넘어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제 구단 자체의 문제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선수들을 너무 퀄리티가 낮은 선수들만 사서 모으고 있는 토트넘인 것을 지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수들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라면서 오늘 경기 선수들이 너무 소프트했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엔제 부임 초기에는 원정 성적이 좋았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라면서 요새 우리 왜 그러지?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원정 경기에서 이기는 비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경기는 홈 경기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거리, 그리고 홈 팬들의 관중의 분위기, 날씨, 준비 시간 부족 등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 전문가인 감독은 없습니다. 라면서 원정 경기는 원래 어렵고 원래 이기기 힘든 경기야 라면서 엔제 감독을 감싸주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가 2024년 리그 원정 경기에서 3승을 거두었다고 읽었습니다. 그중 2승은 강등된 팀을 상대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라면서 지금 토트넘이요 3승을 거둔 것 중에 2승은 강등권 팀에게 승리한 것이라고 까발리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응도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쉬운 홈 경기에서만 잘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홈 경기에서만 잘하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이건 거의 강등 수준의 통계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려면 이렇게 원정 경기에서 약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팬은요, 우리가 챔스 결승에 갔을 때 포체티노 시절에도 원정에서 정말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하겠네요 라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팬도 있었고, 그리고 나의 하루는 오늘 망가졌다고, 근데 아스날이 오늘 리버풀에게 승리한다면 내 일주일이 망가질 거야 라면서 아스날 제발 이기지 마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는데, 아스날 비겼죠. 그래서 이 팬의 일주일은 망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하는 게임 방식은 소규모 클럽의 사고 방식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토트넘은 너무 사고 방식 자체가 소규모 클럽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엔제 감독이 최악의 통계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토트넘 현지 팬들도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패배 후에 세 번째 부주장이죠, 비카리오의 인터뷰가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 경기가 끝난 후에 비카리오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스카이 스포츠는 왜 오늘 패배한 것 같나요? 라면서 비카리오에게 패배 심경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카리오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팰리스는 오늘 싸우는 경기를 보여주었고 우리 토트넘은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경기에서 싸워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좋은 축구를 하지만 때로는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팰리스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싸우고자 하는 진정한 의욕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팀으로서 하지 못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약간의 에너지가 부족했고 팰리스보다 나아지지 않으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런 오늘의 패배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고 우리는 컵 대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면서 왜 비카리오가 인터뷰를 진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주장은 로메로였는데요. 비카리오는 이렇게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오늘 패배했던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오늘 듣고 싶었던 비카리오의 인터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스카이 스포츠에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진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카리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의 주장이지만 우리는 큰 선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 없이도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축구가 문제가 아니었고 태도와 투지가 부족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었는데 우리 토트넘도 나름 큰 스쿼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우리는 승리해야 했다고 말하는 비카리오였습니다. 비카리오가 말을 참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이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비카리오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자, 뭐라고 반응을 보여주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매기 원정 경기에서 참사 이후에도 정확히 같은 말이 나왔는데 우리 선수들은 용기도 없고 싸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토트넘 선수들 뭐하냐?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비카리오가 없었다면 우리는 3골을 내줬을 겁니다. 라면서 오늘 비카리오는 잘해줬어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지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면서 오늘 토트넘 선수들이 정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투지가 없었다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그리고 왜 비카리오가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 캡틴 로메로는 오늘 우리가 진 이유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는 거냐고 라고 로메로는 꿀 먹었냐? 왜 말을 안 하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는데 로메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비카리오가 대신 인터뷰를 한 것 같고 우리는 왜 오늘 경기에서 싸우지 않은 거냐고 그것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지 라면서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이런 서러운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싫습니다. 뼈대도 없고 우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완전 헛소리 같은 변명이네요. 우리는 정말 약하고 쓸모 없습니다. 라고 비난을 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반응 재밌죠? 다음 반응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쓰레기 같았다고. 이 선수들은 항상 우리가 경기장에서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클럽으로 꺼지라고 라면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경기할 거면은 다른 클럽으로 꺼져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토트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호화로운 경기장을 보세요. 우리는 잉글랜드의 마드리드입니다. 라면서 경기장이 좋다고 자랑을 하는데 사실은 창피한 흰색 코끼리일 뿐입니다. 현실은 우리는 그냥 망상아 같은 팀일 뿐입니다. 라면서 경기장 좋으면 뭐하냐고. 뭐 잉글랜드의 레알 마드리드? 웃기네. 우리는 그냥 망상아 같은 팀들이야.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비카리오와 엔제 감독이네. 우리는 그들 때문에 진 거라고 하면서 화가 많이 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팰리스는 최근에 우리를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비카리오는 훈련할 때 왜 빌드업 플레이를 하지 않는 거죠? 라면서 비카리오가 오늘 팰리스가 압박을 하자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빌드업 플레이 훈련 안 하냐? 라고 비카리오를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카리오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정말 엄청났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복귀 소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의 복귀 소식은 토트넘의 내부 소식통이라고 할 수 있는 폴 오키프 기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언제 전해졌냐고요? 팰리스와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복귀 소식이 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쿼드에서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은 예방 조치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 나설 수도 있었지만 토트넘은 소니가 다시 부상을 당하고 더 오랜 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번 팰리스와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이번 주 중에 맨시티와 중요한 카라바오컵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아껴주는 선택을 했던 토트넘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더 오래 경기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소니가 곧 건강하게 경기장에 복귀하기를 바라봅시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소니 곧 만납시다. 와, 소니 멋있는데. 맨시티와 경기를 위해서 소니를 아껴준 겁니다. 괜찮아요. 쉬게 놔두세요. 우리에게는 마이키 무어가 있습니다. 무어는 소니를 대체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면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이키 무어를 빨아주는 영국 현지 팬이 있었는데, 마이키 무어 오늘 아무것도 못했죠. 마이키 무어는 야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 현명한 결정입니다. 저는 베르너보다 50%만 건강한 손흥민을 더 선호합니다. 하면서 손흥민이 50%만 건강해도 베르너보다 낫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소니 빨리 건강해지세요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와, 그럼 맨시티와 경기에서 복귀하겠군요 하면서 맨시티와 경기에서는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토트넘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은 맨시티와 경기에서 손흥민을 복귀시키지 맙시다. 그냥 손흥민이 완전히 회복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토트넘의 네이마르, 마이키 무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마이키 무어는 토트넘의 네이마르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는데, 마이키 무어 아무것도 못했죠. 마이키 무어는 잠재력이 야말급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줘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 맨시티와 경기에서 소니는 100% 필요할 겁니다. 손흥민 파이어 좋았어. 수요일에 소니가 필요하고 오늘은 소니가 없어도 된다고 하면서 소니가 없어도 오늘 이길 수 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는데, 졌죠.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정말 강등권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 소니 제발 복귀해주세요. 소니의 이번 경기의 결장은 네이마르, 마이키 무어가 선발일 것을 의미합니다 하면서 또 마이키 무어를 네이마르라고 띄워주는 팬도 있었는데, 마이키 무어는 네이마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소니에게 축복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복귀 소식에 정말 기뻐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팰리스와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고요?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을 때 오늘 경기 승리했다면요, 토트넘은 4위 싸움도 가능했고 우승도 노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토트넘은 패배를 당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정말 크다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는데, 캡틴 손흥민은 이번 경기 보고 어떤 심정을 느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하튼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흥미로운 소식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